여러분, 영끌 B2가 감소한다. 야, 이건 시장에 불안한 요소일까? 아니면 시장에 긍정적인 요소일까요? 분명한 것은요, 영끌이나 B2가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이도 감소했습니다. 5대 시중은행 전년말 대비 대출 감소액을 보면 4,619억 원이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는 사람, 빚을 내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실제 말입니다, 여러분. 대출 규제를 하니까, 금리 인상을 한다니까 실제로 줄은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2021년 10월만 하더라도 여러분, 706조 3,258억 원이었습니다. 가계대출이 말입니다. 5대 시중은행에서. 이것이 11월에는 폭증했죠. 708조에 8조 6,880억 원, 그리고 12월에는 709조 528억 원까지. 그런데 지금 1월 6일 현재입니다. 2022년 1월 6일 현재에 줄어들었어요. 거의 뭐 4,619원이 줄어들었습니다. 708조 5,909억 원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이렇게 줄어드니까 여기에 대한 해석이 진짜 굉장히 달라지고 있어요. 굉장히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줄었느냐? 4,619억 원이 줄어들었는데 뭐가 줄어들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영끌이나 B2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입니다. 이 지표를 한번 보세요. 이 지표를 보면 신용대출이 845억 원이 줄어들었고요. 주택담보대출이 2,054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나머지 기타 대출이 줄어드는 거고요. 이게 신용대출이나 혹은 주택담보대출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결국 말입니다. 영끌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고 신용대출은 B2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영끌이나 B2가 왜 줄어들었느냐? 거기에 대한 해석은 금리가 올라서다.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11월 현재예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51%입니다. 그리고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5.16%입니다.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올 1월에 비하면 거의 1%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금리가 8월에 0.25% 올렸고 11월에 작년 11월에 0.25%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대출금리가 폭증한 거죠. 이 대출금리가 폭증했기 때문에 이게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DSR 이제 차주 단위로 올 1월 1일부터 적용을 하잖아요. DSR이라는 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데 결국 내가 얼마 버느냐에 따라서 원리금으로 얼마를 써라. 40%까지만 써라요. 내가 5천만 원을 벌고 있으면요. 5천만 원을 벌고 있으면 2천만 원까지 원리금 상환에 써라. 1년에 2천만 원이면 여러분 한 달에 적어도 한 180만 원 정도만 원리금 상환하는 데 쓰는 거다. 그 이상은 안 빌려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출 규제도 한몫을 했다는 거죠. 금리 인상도 한몫을 했지만 대출 규제도 한몫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줄어들었다. 지금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리 인상이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잖아요.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앞으로 그러면 영향을 미치겠느냐? 앞으로도 당분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올 1월에 또 금리 인상을 할 예정이거든요.
1월 14일 날이죠. 예.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면 이때 금리 인상이 될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요. 시장에서 벌써 은행채의 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21일에 2.4%인 은행채 금리가 2022년 1월 6일에는 2.5%까지 0.4%포인트가 올라갔거든요. 이 말은 말입니다. 은행에서 돈을 조달해서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이 조달 금리가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은행채 금리가 올라갔다는 뜻은. 그러면 미리 올라가 주는 거죠. 금리가 올라간다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미리 올라주는 겁니다. 미리 올라줘요. 그래서 그 은행채 금리가 올라가게 대출 금리가 또 올라가게 되거든요. 물론 말입니다. 물론 이게 1월달이 비수기지 않냐. 1월달 자체가 뭐 이사에 대한 수요도 그렇게 적은 거고 또 연말에 성과급이 많으니까 대출 수요가 아무래도 적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요. 돈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돈값이.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기 때문에 앞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예측은 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통화량이 그러면 줄어들 거냐? 이것은 아닙니다. 통화량은 계속 늘어날 거예요. 돈의 값어치는 계속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정부가 올해 예산만 하더라도 607조 7천억 원이잖아요. 작년보다가 50조가량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본 예산이 558조예요. 여기에다가 지금 올해도 뭐 무슨 추경을 하니 뭐하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통화량은 계속 늘어납니다. 결국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충격이 된다고 생각하나 하면 금리는 금리대로 올라가서 영끌이나 혹은 영끌은 자영업자도 있고 청년도 있습니다. 여기다 B2 이것도 마찬가지 자영업자도 있고 청년도 있습니다. 이 자영업자나 2030 청년들에게 그 충격이 고스란히 갈 겁니다. 그런데 시장은 계속해서 돈의 값어치는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심화된다는 이야기. 대출금리 많아지고 인플레이션 심화되고 이러면 자영업자나 청년들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시장은요. 지금 1월 6일까지니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1월 자체가 대출이나 이런 게 줄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어요. 제가 작년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뭔가 조금씩 경제 환경이 바뀌어가고 있다. 이런 것은 느껴지시죠? 금리가 올라간다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말입니다. 게다가 환율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 자체. 이런 것들이 경제가 뭔가 달라질 거라는 그런 모양새는 지금 보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그것만 일단 기억하고 시작하자고요. 금리가 올라가면 그에 대한 부담 굉장히 크다는 거 잘 아시죠? 저는 뭐 대출을 갚아야 된다 이 말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대출을 돌려막기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뭐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지금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